영화배우 고 이선균 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게 한 그 여실장, 유흥업소 여실장.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중형이라고는 한데 이것 또한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구형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여실장 A씨, 이선균을 협박해서 3억 원을 갈취한 인물이죠.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이 있습니다. 전직 영화배우라는 B씨, 이 유흥업소 여실장과 잘 아는 사이고요. 이선균 씨 측에게 5천만 원을 또 추가로 갈취한 인물입니다. 검찰,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너무 황당한 게 이 여실장의 반박인데요.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김광선 변호사님, 이선균 씨를 오빠라고 부르며 내가 오빠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오빠를 지켜주려고 그랬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해서 지금 또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를 좋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돈을 빨리 받아내서 이 논란을 끝내고 싶었다라는 건데 검찰 측에서는 이게 궤변이다라고 보는 게 설사 그 주장대로 맞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받아서 협박범에게 건네줘야 되는데 3억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협박범이 돈을 못 받으니까 이선균 씨를 직접적으로 추가 협박해서 5천만 원을 또 뜯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반성이 없어요, 여기도. 아니 오히려 그게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오빠를 좋아해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오빠를 좋아하면 오빠한테 오빠 저쪽에서 해킹을 했는데 근데 저도 녹취로 들어봤는데 이선균 씨가 마약을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자꾸 했고 오빠 그거 했잖아. 했으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되고 해킹을 했어.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선균은 내가 뭘 했는데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 녹취가 이선균 씨가 극단적 선택한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어떤 싸움에서 선한 자가 결국은 너무 괴롭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한 그런 결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여자 그 말이 실제는 말이 안 되는 게 그 녹취를 보면요. 계속 마약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몰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마약을 언제 했어 하니까 내가 그때 탔었어. 뭐 그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밝혀지면 문제가 된다는 식이고 돈을 뜯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전직 영화배우 B씨 있잖아요. B씨로부터 자기가 마치 뭔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또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뭐 양형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적인 진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별로 그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측면이 죄질을 더 불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도 범죄도 중하고 죄질도 굉장히 불량하다. 죄질도 중하다라고 지금 질타했던 부분이 전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인정도 없다는 거예요. 돈을 뜯어낸 다른 공범, 여성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여실장, 문제의 여실장은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3억 5천 뭐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게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돈이잖아요. 안타깝지, 안타까운 대목이죠. 근데 이 3억 5천과 돈을 뜯어내면서 상대를 괴롭혀서 결과적으로 생명을 잃게 하는 사건 아닙니까? 네네. 이게 단순한 갈취를 3억 했냐 5천 했냐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 그 검찰 출신이잖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7년 너무 이거 가벼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제가 판사라고 하면 구형 7년보다도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겁니다. 검찰은 왜 7년밖에 구형 안 한 겁니까? 근데 검찰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뭐 판사도 물론 양형 기준이 있지만 그 양형 기준은 어떤 걸 가중 요소로 할지 어떤 걸 감경 요소로 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판사가 정말 죄질이 안 좋게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정우 의원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선균 씨고 되게 굉장히 성실한 배우였기에 고인의 죽음을 더욱더 황망하고 안타깝게 느끼는 국민적인 안타까움이 많은 사건이잖아요. 경찰 조사에서 이선균 씨의 마약은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라는 의혹에선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됐는데 그럼 이성균을 그 극단적인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뭐냐? 지금 이들의 협박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이잖아요.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정황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 구형량이 적게 느껴지죠. 네. 저희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는 그래요. 그러나 뭐 정해진 또 구형량이 있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악의적이잖아요. 예. 뻔히 상황을 알고 또 마약 혐의가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억울한 죽음을 누구도 지금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아픈 대목이고요. 최근에 OTT에서 유작처럼 이제 그 이성균 씨의 영화가 업로드가 됐던데 그거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이성균 씨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 뭔가 개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네네. 여론 재판처럼 이게 몰아갔다는 거 그런 점에서 더 안타까움이 배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어떻게 물어야 될지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설마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지금 저 여 실장은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어요. 이제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오빠를 너무 좋아했다. 지켜주려 한 거다. 라는 식의 어떤 주장 1심 재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 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주기 위해서 협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3억 원을 전달도 하지도 않고 본인이 써버렸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아마 저 실장이라는 분이 법정 그 수사기관에 나갈 때 이렇게 아기를 그거는 데리고 또 다른 여성. 다른 분인가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실장의 이 변명은 이제 궁색한 변명이고요. 군색하다. 예, 그래서 재판부가 뭐 여기에 마음이 약해져서 약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판사가 구형에 맞춰서 꼭 선고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례적으로 구형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구형은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한 형량을 네네. 제시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꼭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구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 처벌 양형 기준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남성 유명 배우 그리고 이제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은 그 남자 배우의 어떤 유명세를 이용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치탄받을 가공의 거짓의 범죄 혐의를 만들어내서 뒤집어 씌우고 네.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고 고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데 고작 7년 왜 이렇게 양형 기준이 적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법원에서도 이제 이 구형량에 구애받지 않고 네. 또 대법원 양형 기준도 있고 결과가 너무 안 좋고 수법도 너무 안 좋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7년보다 높은 형이 뭐 선고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1심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